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을 만나는 매거진 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원불교 코로나19 대책위원회가 9월 6일까지 의료법회와 모든 종교 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지역에서 이재민과 함께한 원불교 본공회의 본공활동을 전화 인터뷰로 강명권 교무에게 원불교 본공회의 수해 복구 활동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교종원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된 예비 전무 출신 교육혁신 방안을 점검하는 유경교육기관 교무협의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새삼회의 제52차 새삼 정전마음공부 여름훈증 정기훈련과 훈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박운원 교우의 전화 인터뷰로 들어봅니다.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열린 제2회 법인절 기념 학술대회를 통해 법인 정신과 교강 선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매거진 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원불교 종합 소식,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했는데요. 이에 교단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의료법회와 모든 종교 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원불교 코로나19 대책위원회가 8월 24일 긴급회의를 열어 9월 6일까지 의료법회 및 모든 종교 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일 세 자릿수를 웃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방침을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세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규모 유행이 재발된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원불교 대책위는 그동안 정부와 의료진, 종교계와 시민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해왔지만 다시 전국으로 확산세를 보이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교단은 정부 방침에 합력해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불교 대책위는 앞으로 2주간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첫째, 대면으로 이뤄지는 의료법회를 원음방송 TV, 라디오, 온라인 방송으로 전환하며 둘째, 2주간 대면으로 계획한 모든 소모임과 행사는 중지하고 셋째, 교당 의식 가운데 천도제는 가족 중심으로 진행하며 넷째, 기도식 진행은 오직 교무만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도철 대책위원장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함께 인지하고 더 이상 코로나19 확산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의 방역 지침에 합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인 만큼 자신의 작은 불편이 세상에 큰 안정을 가져온다는 사실과 어려울수록 소외계층의 이웃을 돌보는 마음도 잊지 말자라고 격려와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19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대유행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수 있도록 재가 출가 교도와 교화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방역과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에서 인명피해를 포함해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집중호우로 시리에 빠진 수재민을 돕기 위한 봉사자들의 발길이 함께했습니다. 원불교 본공회도 전국 수해 지역에서 본공활동을 펼치며 일손이 부족한 이재민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사상 최장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원불교 본공회 사랑의 빨간 밥차와 마음세탁소가 이재민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원불교 본공회는 특별재난지역인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한 죽산초등학교에서 지난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총 180여 명이 22끼를 먹을 수 있는 식사 제공과 하루 평균 10여 가정의 세탁 봉공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공 활동은 강명권, 차영기, 이혜진 교무가 여주, 이천, 안성, 철원 등의 수해 현장을 살피던 중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와 안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법인 원봉공회를 방문해 밥차와 세탁차 지원을 요청하며 성사됐는데요. 중앙봉공회와 세계봉공재단은 이재민과 봉사자를 위한 도시락 제공을 했고 임시 거주시설에 대피 중인 223명의 이재민들에게 침구와 의류 세탁을 지원했습니다. 15일에는 오도철 교정원장이 죽산면을 방문해 복구 지원금 2천만 원을 전달하며 수재민들을 격려했고 현장에서 만난 한 이재민은 원불교 봉공회의 지원 활동에 많은 위로가 됐고 어려움을 나누는 마음이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불교 봉공회는 수해 현장 복구뿐만 아니라 식사 제공과 침구류 세탁 및 생필품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재민을 도왔는데요. 원불교 봉공회 강명권 교무님을 전화로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불교 봉공회가 각 교구별로 수해 피해 지역 복구 활동을 펼쳤는데요. 지금은 복구 활동을 다 마친 상태시죠? 네, 지금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 수해 지역 봉공 활동과 지원 어떻게 진행이 좀 됐을까요? 네, 수해가 이번에는 한 지역만 난 것이 아니라, 부산을 시작해서 강원도, 그다음 경기, 인천, 그다음 충청도, 그다음에 전라 남북도까지 이렇게, 많은 넓은 지역에 이번에 수해가 나서 네. 복구 활동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7월 말경에는 부산 교구에서 이계 마을의 봉공 회원들과 함께 복구 활동을 하였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광주 전남 교구에서는 구례와 곡성의 복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 교구 봉공회는 남원 지역에서 남원교단과 함께 복구 활동을 5일간 진행을 하였고요. 서울 교구와 경기 인천 교구 봉공회, 그리고 세계봉공재단 사회복지법인 원봉공회, 그다음에 중앙봉공회와 함께 안성 축산초등학교에서 7박 8일 동안 급식과 세탁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고생을 또 하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수해 피해 지역에서 직접 구호 활동을 펼치면서 이제 피해 상황을 보셨잖아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이 이번 폭우는 한 지역만 내린 것이 아니라서 거의 전국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지역에 이제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네. 피해가 생겨난 이런 재산 피해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명 피해도 같이 나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피해가 조그맣게 난 것이 아니고 한 마을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그런 피해들이 거의 지역마다 나타나서 사실은 복구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활동을 해서 복구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고 대책위에서 얘기가 돼서 네. 가능한 각 지역별로 있는 저희 봉공회도 각 지역별로 복구 활동들을 계속 하여 왔습니다. 네. 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겹쳐서 더 힘드셨을 네. 것 같습니다. 현장 복구뿐만 아니라 임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또 침구와 의류 세탁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봉공회 수해 복구 이재민 지원 활동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강원도나 충청도 그리고 전라 남북도 지역은 복구 활동들이 주로 치우는 주지마다 치우는 활동들이 좀 많았고, 네. 경기 인천 지역의 안성 축산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저희 빨간 밥차와
그리고 작년에 후원받아서 생긴 그 세탁 차량을 가지고 식사와 또 세탁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대면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도시락을 만들어서 각 지역 대피소 5군데와 그리고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네. 이번에 그 수해로 인해서 그 피해 입은 그 가구에서 집에서 이제 그 젖은 옷들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께 젖은 옷을 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세탁 부분들을 계속 7박 8일 동안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요. 우리 네네. 봉공의 봉공활동 함께 펼치신 분들 다들 너무 고생을 하셨고 또 다가오는 이 또 태풍 피해가 좀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경훈이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수해 지역에서의 봉공활동을 펼친 원불교 봉공회원들의 땀방울이 이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요. 앞으로도 수해 지역과 이재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예비교무 미래교육혁신회의체를 결성하면서 교단은 예비교육자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교정원 교육부 주관으로 원광보건대 WM관에서 5급 교무자격 검정제도 폐지 등 예비 전무 출신 교육혁신 방안을 점검하는 유경교육기관 교무협의회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일 원광보건대 WM관에서 교정원 교육부 주관으로 유경교육기관 교무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예비 전무 출신 교육혁신 방안 점검을 주제로 한 이번 협의회는 당초 7월 6일과 7일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개최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날 하루 일정으로 밀도 있게 진행됐습니다. 오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유경교육기관 교무들의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교육의 방법을 주제로 이재경 숙명여대 교수의 특강이 있었는데요.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방향을 설명하며 온오프 블렌디드 교육, 문제 해결식과 체험식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안내했고, 오후에는 남궁문 교육상임위원장의 예비교무 교육혁신 방안에 대한 보고와 학교별 교육혁신 방안 발표가 이어졌으며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을 끝으로 협의회가 마무리됐습니다. 혁신 1단계 중점 사항은 교육원 설치, 교육평가제도 변화, 유경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정비, 간사제도의 변화, 유경교육 관련 법령의 정비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5급 교무자격 1차, 2차 검정제도는 폐지하고 학년별 진급심사를 강화하며 유경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혁신 보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원은 유경교육기관 협의체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예비교무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구, 논의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립. 1단계 혁신과제의 윤곽이 잡히면 2단계로 교육과정 2차 정비와 교직원 역량 강화, 유경교육기관 재정 자립, 전문직, 봉공직 예비전무 출신 교육 강화, 학교 간 공유 및 협업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무 출신 지원자가 감소하는 상황인데요.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 방법 개선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한 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여름 훈련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삼회가 온라인으로 제52차 새삼 정전 마음 공부 여름 훈증 정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새삼회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제52차 새삼 정전 마음 공부 여름 훈증 정기 훈련을 열었습니다.
2박 3일간의 정기 훈련이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보이며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를 포함해 총 98명이 입선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진행된 덕에 미국, 러시아, 일본, 노르웨이 등 해외에서 훈련 참여가 가능했는데요. 새3회는 코로나19는 각자가 있는 곳을 훈련 도량으로 만들며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천우의 기회라며 이번 훈련은 일원상 채받아서 일원상 활용하자는 주제 아래 자신 훈련을 연습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희공 새삼회 이사장은 주제 강의와 정전 마음 공부 시간을 통해 일원상을 채받는 공부에 대해 전했으며 나아가 일원상을 활용하는 목적을 전 세계 인류가 일원 대도의 품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훈련의 문제점으로 많이 언급됐던 소속감과 집중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훈련 전 단체 티셔츠를 포함한 훈련 키트를 발송하고 단장, 중앙에 적극적인 연락으로 단원들의 참여를 북돋았는데요. 매 프로그램 참여도에 따라 입선인에게 일원상 포인트를 지급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새3 홈쇼핑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훈련 전 개별 연락으로 프로그램 설치부터 접속까지 세세히 안내하고 실습해 7세부터 82세까지 모든 입선인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안내했습니다. 훈련 기획단 및 단장, 중앙은 입선인이 원활하게 훈련을 날 수 있도록 스트리밍 기능 등 온라인 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컴퓨터, 카메라 등의 장비를 먼저 공부하고 습득했습니다. 이로써 교당이나 각 훈련원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각자의 집에 있는 입선인을 관리할 수 있는 형태의 온라인 정기 훈련이 만들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52차 새3 정전 마음 공부 여름 훈증 정기 훈련에 대해 박은원 교우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단한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원담교단과 새살매에 다니고 있고요. 이번 온라인 훈증훈련을 총괄한 박은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새3의 여름 훈증 정기 훈련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네, 51회의 훈련을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다가 이번에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처음엔 과연 오프라인과 같은 훈련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온라인으로 한번 시도해보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네. 훈련 준비를 지도하신 우산 최희공 종사님께서 각 가정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새 세상의 주인이 된다. 그러니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하셨고 또 실천하는 종교인이라야 온 인류의 바른 길잡이가 된다는 대산 종사님 법문 말씀을 인용하시며 독려를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새살매에서는 올해 3월부터 5개월간 수요일 새마음 새삼 청년시민선방과 토요일 새삼훈련 프로그램 모두를 줌과 OBS라는 방송용 프로그램 그리고 유튜브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훈련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 구축과 기술 습득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네. 네. 2박 3일간의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기 훈련이 실시간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네. 어떤 내용의 훈련 프로그램들이 실시간으로 진행이 됐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2박 3일간 진행하면서 1시간여의 온라인 훈증법회를 제외하고는 전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진행했는데요. 네. 우선 매일 9시부터 11시 반까지는 우산 최희공 종사님의 강의와 단별 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모든 입선인들이 줌으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우산 종사님 강의를 들은 후에 줌에 소회의실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용해서 각자 소속된 단별 온라인 회화실로 자동 이동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명의 단원들이 온라인 회화를 할 수 있었고요. 네. 또 첫날 오후에는 온라인 부스 활동도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스를 어떻게 운영할까 하다가 오프라인에서는 입선인들이 이제 부스를 찾아다니는데
온라인에서는 입선인들이 온라인 소위실에 그대로 있고 운영자가 소위실을 옮겨 다니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네. 이렇게 중앙본부에서 부스 운영자분들을 차례차례 이동을 시켜드려가면서 입선인들이 마음공부 문답감정 부스, 인성관리 부스, 인형공부 부스, 일원상 채받는 법 부스 이렇게 차례대로 체험하실 수 있게 했고요. 네. 또 다음날 아침 수양도 실시간으로 했는데요. 네. 입선인들이 각자 가정에서 일어나서 새벽 5시부터 줌에 접속을 하셔서 네. 깜깜한 데서 카메라를 켜고 같이 아침 수양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가정을 훈련 도량으로 만들고 각자의 집에서 일과를 세우고 자신 훈련을 연습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가졌고요.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이제 나 집에서도 아침 수양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겼다고 훈련 후에도 계속 하자는 분들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목요일 새벽 5시에 온라인 수양을 주기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네. 둘째 날 훈중법회는 한강교당에서 그 이산 한덕천 서울교구장님 모시고 미리 동영상 촬영을 해서 녹화 방송을 했는데요. 입선인들이 아주 좋아하셨던 시간이고요. 네. 강연대회 역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단별 강연을 먼저 하고 1등 한 분들끼리 그 세계 최초라면서 온라인 강연 대회를 치렀는데요. 네. 강연자가 이제 마이크를 켜시면 그 강연자 화면을 추천 비디오로 크게 보이게 해서 실시간 대회를 치를 수 있었고요. 저희들도 걱정했지만 온라인이었는데도 오프라인 못지않게 큰 호응과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된 새삶회의 여름 훈증 정기 훈련은 미국, 러시아 등 세계 여러 곳에서 7세부터 82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해 입선인들의 서원과 신심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을 텐데요. 무엇보다 온라인상에서 펼쳐진 훈련이었지만 단체 티셔츠를 입고 함께 진행함으로써 소속감과 집중도를 보완할 수 있었던 점도 특별했습니다. 앞으로는 비대면 온라인 시대를 반영한 정기 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제2회 법인절 기념 학술대회가 법인정신의 계승과 교강선포 100주년을 주제로 지난 15일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열렸는데요. 법계 인증을 받은 구인선진의 법인정신과 교강선포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2회 법인절 기념 학술대회가 법인정신의 계승과 교강선포 100주년을 주제로 지난 15일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영산선악대 선악연구원과 원광대 원불교 사상연구원이 공동 주최했고 전북교군의 제가 4개 단체 후원으로 법인정신과 교강선포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양재우 영산선악연구원 원장은 교단의 법인정신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돼 세계 전체를 함께 끌고 가는 정신이 되길 바란다라며 함께 해준 발표자와 청중들에게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발표에는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불교적 관점을 중심으로 본 교강선포의 근현대사 종교사적 의미, 원광대 원익선 교무의 법인정신과 교강선포 정신의 계승, 영산선악대 권정도 교무의 법인정신과 불법에 대한 선언, 원광대 허석 교무의 일원상, 교강, 조선불교혁신론의 상관성, 김도훈 청운보은동산 이사장의 변산성지의 신앙수행 공간 활용 방안 모색 순으로 총 5편의 논문이 발표됐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원불교 교리강령 선포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원불교 제가 출가로 살아가며 법인기도 정신과 교리강령을 신앙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겠습니다. 전 세계의 도시와 청년 정책을 관장하는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인 유엔 해비타트가 있는데요. 유엔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 유엔 해비타트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도시 솔루션 전국대회에 전북교구 평화교당 청년회가 참가했습니다. 전북교구 평화교당 청년회가 종교를 넘어선 폭넓은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유엔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 평화교당 청년회 소속 릴피스팀이 유엔 해비타트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도시솔루션 전국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유엔 해비타트는 전 세계 청년과 도시정책을 전담 관장하는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로 더 나은 도시의 미래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 193개 유엔 가입국과 함께 활동 중입니다. 평화교당팀인 릴피스 팀은 청년 35명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전주시 평화동을 거점으로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2년여 동안 진행해왔습니다. 릴피스 팀은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토대로 전국에서 참여하는 참가자들과 경쟁해 1차 서류, 2차 온라인 스피치 대회를 통과하며 최종 7팀에 선정됐고, 스타트업 분야 3팀 중 1팀으로 국회의사당에서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평화교당의 김세명 교무는 청년들이 주도해 평화동 지역 도시 솔루션 대안으로 상생하는 노인과 청년 코라이프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라며 청년과 노인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을 통한 평화동의 코라이프 시티를 만들어가자는 큰 개념 아래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전북교구 평화교당의 릴피스 팀은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2년여 동안 진행했는데요. 릴피스 팀이 이번에 도시솔루션 대안으로 제시한 프로젝트에는 노인들의 정신, 육신, 물질적 행복과 건강에 대한 아름다운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와 청년 삶의 질 향상을 꿈꾸는 평화교당 청년회의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매거진원 종합소식이었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가면서 대유행으로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및 격리 조치만으로는 확산세를 꺾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고 7개월이 되었다.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의료계의 대응으로 그런 위기를 극복해왔다라며 위기를 극복할 방법도 모두 알고 있다. 문제는 알고 있는 방법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기 위해서 국민의 방역지침 준수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을 기억하고 실천해야겠습니다. 따뜻한 교화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